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이영규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최근 전기차 시장 환경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산업의 최근 주요 이슈들을 점검한 후 향후 신용평가 계획과 주요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 환경 변화 양상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중국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25년 전기차 판매 비중은 28%까지 상승하였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할 경우 동 비중이 45%까지 상승하는 등 성공적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중국 지역은 그 4분의 1 수준인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핵심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철과 인을 사용하는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채택해 3원계 대비 30% 내외의 낮은 원가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채굴부터 소재 가공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내연기관차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가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는 3원계 배터리는 여전히 정책적 지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시장 환경 변화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였던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5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작년 9월 조기 종료되었으며 충전 인프라 지원 기한 역시 대폭 단축되는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기조가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EPA의 탄소 배출 규제 권한을 제한하고 기업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대폭 하향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기차 출시 차량 중 저가형 모델 비중이 낮고 내연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이 중단된 작년 10월 이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부문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중심의 사업 구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이미 수주한 주요 차종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단기적인 물량 확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은 완성차 기업과의 합작법인 구조가 단독 경영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객사와의 사업 연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합작법인의 공장이 자체 공장으로 전환되거나 일부 공장은 완성차 기업에 매각되는 등 주요 고객사와의 사업 연계성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기차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경우에도 우선적인 물량 확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에서 2차전지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유럽 시장은 2024년 일시적인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5년 들어 성장세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기조가 후퇴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지원책을 병행하며 전동화의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의는 EU의 강력한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정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단기간 내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EU 차원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함께 유럽 내 주요국들이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존에 중단하였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고 있는 점도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개되는 보조금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중저가 전기차, 핵심 부품의 역내 생산 등 지원 대상과 조건이 보다 구체화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2025년 이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대중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 상승과 중저가 모델에 집중된 각국의 지원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보여집니다. 실제 유럽 시장에서 전체 완성차 판매량 중 80% 내외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전기차 판매 성장은 고가의 모델보다는 중저가 모델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 환경의 변화는 하이니켈계 배터리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차종에서 강점이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불리한 요인입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 양산 기반을 확보하고 미드니켈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중저가 라인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라인업의 매출 본격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제품군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점은 유럽 내 실적 개선을 제약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차전지 산업의 최근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2차전지 산업의 내부 동향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은 최근까지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생산 능력이 5년 만에 약 14배 가까이 폭증하며 2025년 생산 능력이 실제 사용량의 2.5배에 달하는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통한 잉여 물량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국 전기차 수출액은 23배, 2차전지 수출액은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고가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2026년부터 배터리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과도한 공급 과잉 수준을 감안할 때 수출 의존적인 중국의 산업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중저가 모델에서의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글로벌 대중차 소비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중국산 전기차의 대당 평균 수출 단가는 약 1.6만 달러로 2년 전 대비 25%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중국 전기차 수출량은 222만 대로 비중국 지역 전기차 판매량인 562만 대의 40%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의 95% 이상이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완성차의 수출 확대는 곧 비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 확대로 직결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의 직접 수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현지화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해왔던 비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양상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영업 실적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및 2차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기차 및 배터리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 금지 외국 단체 규정을 도입하여 중국 자본이 포함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령 조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산 3원계 배터리는 중국산 LFP 대비 최대 2배가량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미국 생산 배터리에 지급되는 AMPC 보조금이 결합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상당 수준 희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기차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는 이러한 수혜를 상쇄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MPC 지원 규모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투자 중인 신규 공장들의 가동률 확보가 지연될 경우 투자 자금의 적기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세 부과보다는 환경 기준 등에 기반한 간접적 견제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환경은 원가 절감이 시급한 유럽 OEM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발표된 산업가속화법 초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 법안은 권역 내 제품 생산 요건 등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동 법안에서는 FTA 체결국 내 생산도 역내 생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FTA 미체결국인 중국과는 달리 국내 기업은 추가 투자 없이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교했을 때 규제 준수에 대한 효익이 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명확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영내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법안의 최종 확정 과정에서의 변동 가능성 또한 내재되어 있어 향후 해당 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ESS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발전 확대와 AI 투자 가속화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ESS 배터리 시장 성장률이 전기차용 시장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전체 시장에서 ESS 배터리의 비중은 과거 10% 내외에서 최근 25%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공간과 중량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ESS 배터리의 특성상 에너지 밀도보다는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의 강점이 있는 LFP 배터리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ESS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3원계 중심의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하에서 당분간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ESS 시장 진출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6년 초부터 수입 ESS 배터리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인상했으며 ITC 수혜 조건에 강화된 PFE 제한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ITC는 ESS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데 2026년부터 PFE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45%를 상회하는 경우 ITC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AMPC 등 자국 생산 지원 정책도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들어 미국산 배터리가 중국산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며 최근 AI 투자 가속화와 ESS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ESS 시장의 중기적인 성장 전망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대체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을 상당 수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화된 PFE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정책적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중국 외 국가로 원자재 수급처를 전환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의 상위 공정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체 수급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PFE 규정에 맞춘 공급망 전환을 완료하더라도 이후 단기간 내 AMPC의 일몰 시점이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망 전환 비용의 급증이 오히려 중장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공급 다변화와 LFP 소재 대응 등의 과정에서 재무 여력이 부족한 2차전지 소재 기업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점도 주요 부담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은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로 5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유형 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의 비중이 약 38%에 달해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신규 수주 물량 확보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중인 투자 상당 부분이 북미 지역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북미 지역의 ESS 물량 확보를 통한 가동률 회복이 중단기 실적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류 시장으로 부상한 LFP 배터리로의 제품 다각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중국 배제 정책과 우호적인 ESS 성장세는 국내 기업들이 LFP 품목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장악한 밸류체인을 벗어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재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은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단기적으로 ESS 수요 대응 경과와 이에 기반한 실적 회복 여부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LFP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 수준과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여 각사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신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환경이 2차 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 원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도 석유화학 제품 기반의 원부 자재들의 수급 환경 변화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체 생산을 위한 니켈 MHP 재련의 중심지인 인도네시아는 황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황산 조달 경로에 차질이 생기면서 삼원계 배터리의 기초 원가 구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 및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선박 운임 및 보험료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가동률 저하로 고정비 부담이 높은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상대적인 유지비 우위가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위축되었던 전기차 소비 심리를 일부 보완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에 따른 원부 재료의 수급 환경과 원가 상승 수준, 완성차 시장 내 선호도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ESS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S는 대부분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LFP 배터리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ESS 시장 내 LFP 경쟁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표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LFP 시장 지배력은 매우 공고합니다. 장기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중국산 ESS 배터리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중국 내 최저가가 킬로와트 시당 36달러 선으로 관측이 되었고, 평균적인 가격도 킬로와트 시당 70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45%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진입 장벽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LFP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이 중국산 수입 배터리의 비용을 인상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수요처들은 미국 내 생산된 LFP 배터리를 찾으려는 유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기존 공장의 ESS 전환과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현황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중 90GWh 이상의 ESS 수주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으로 20GWh의 북미 지역 ESS 생산 능력을 기확보하였고, 2026년 중 5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최근 수조 원 단위의 LFP ESS 수주를 확보했으며, 2026년 4분기부터 합작사인 스타플러스 에너지를 통해 현지 양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SK온은 2025년 하반기 수주를 기점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공급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기업별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들은 2026년에서 2027년 상반기 사이 북미 LFP 양산 체제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응 속도가 가장 빠른 LG에너지솔루션의 단기 실적 가시화 여부가 국내 2차 전지 업계 전반의 중단기적인 ESS 사업 성과와 수익성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가 2차 전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주력 품목인 삼원계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성상 연산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요. 다량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도 크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또한 로봇 특유의 부피와 무게 제한을 감안을 할 때 LFP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우수한 삼원계 배터리가 보다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자체는 지금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환경에서 지금 충분한 양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 AI 학습 체계 또한 미비하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AI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높은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도 같이 있어서 이런 경제성 측면에서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NE 리서치의 분석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의 의미 있는 성장 시기를 최소 2030년 이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할 때 로봇 시장 성장이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어디가 있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가 지금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총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셀 기업이 2개이고요. 소재 기업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유효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실적을 봤을 때 현재도 영업 적자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용 등급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재 기업 중에서는 SKIET와 SK넥실리스가 2024년 이후로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사의 경우는 SK온이 배터리 부분에서 적자가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면서 차입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과 같은 업황 부진이 좀 지속될 경우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가 계속해서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소재사들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 적자 상태여서 영업상 부족 자금분을 외부 자금으로 조달해야 되는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말씀드린 세 개사의 신용도 하락 압력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 증설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 규모는 과거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사들 같은 경우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증설 투자가 마무리 단계여서 앞으로 추가 투자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은 포드사와 합작법인 종료 과정에서 차입금 한 5조 이상이 포드사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차입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락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SK 계열의 지원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SK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KM무브를 합병하면서 배터리 부분에 적자 발생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SK넥실리스랑 SKIET의 경우에도 주주사의 증자 참여가 계속되고 PRS 계약으로 좀 간접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SK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 실적에 대한 좀 구조적인 안정성이 보완된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재사들은 부족 자금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재무적 지원 중심으로 계열 지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적자 발생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소재사들의 신용등급은 계열사나 계열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높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이렇게 3개사에 대해서 유효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3사의 공통된 이슈는 지속적인 신증설 투자랑 상공정 투자가 진행되면서 차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 세미나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대로 비중국산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랑 LFP 배터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당분간 투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수익성이 높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할지, 그리고 조달 방식에 따라서 실질적인 재무면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니터링해서 각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의 유유 캐파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거를 ESS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표한 수주장고 규모나 생산 능력 확보 수준을 감안하면
그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영업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실적을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외부 차입으로 인해서 그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올해에도 약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수익성 대비 차입 부담 관리 수준이 향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